국산 제트 엔진 15,000파운드가 아닌 18,00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LAH 헬기의 엔진 국산화는 가능할 것인가? 그럼 KF-21에 국산 터보팬 엔진이 적용될까? 당연히 적용된다. 지금 개발 중인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체계 개발 연습용에 해당하고 결국 전투기에 적용하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다. 스텔스 무인기의 양산이 2033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KF-21에 장착한다고 하면 대략 예상되는 성능은 F414보다 20% 이상 향상된 18,000파운드 드라이 기준. 2016년까지 고온 터빈 소재 기술이 TIT 2000K, 1700C까지 완성되는데 TIT 1800K, 1500C 인 F414보다 최소 20% 이상은 향상해야 말이 된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KF-21에 국산 터보팬이 장착될 때 추력 편향 노즐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 진행 중. 항공엔진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성장원천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다. 항공엔진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김동관 하나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항공엔진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요청해온 바 있다. 26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바이오의약품과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 방사청, 이 기재부와 논의 끝에 항공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술처럼 항공엔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항공엔진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기존 18%에서 30%로 는다. 중견기업은 같은 비율로, 중소기업은 40%로 늘어난다. 인건비에 대한 공제도 상향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엔진 분야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정부가 투자해 진행하는 기존 방위산업과는 다르다며 기재부가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항공엔진 개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뛰어들었다. 방산업체들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방위산업은 지난 1월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되면서 6에서 18%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대상 기술인데 항공엔진 분야는 명확하지 않아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동관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민관군 합동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공엔진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무인기용 15000LBF 파운드 포스엔진 출력 단위 급 이상 항공엔진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되면 효력이 생긴다. 방사청은 내년에 조특법을 개정해 항공엔진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엔진은 항공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기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항공엔진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미 러중 갈등 심화, 새 핵군비 통제 협의 체계 요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핵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빈번히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지원 세력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러시아의 태도는 미국과의 상호 불신으로 인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등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을 뒷받침해온 기존 협정 체계가 취약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유럽 내 핵질서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 가운데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발전 역시 글로벌 전략적 불안정성을 심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글로벌 불안정성은 2025년에도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핵 전략이 글로벌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은 핵 억제력을 국방 전략의 근간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용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 현대화를 통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면서 러시아의 핵 강압 전략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탄력성 정밀성이 담보된 핵무기 옵션을 유지해 러시아의 핵 강압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미 국방 전략이 직면한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핵 억제력 구축에 최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연방의회에 제출된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협력관계 구축을 국방전략이 직면한 본질적 차원의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엄중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연방의회에 제출된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운용 전략 역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잠재적 적대국의 다양해진 핵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핵 억제 전략 수립이 도전받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보환경 평가와 핵무기 운용 전략의 방향성은 차기 행정부의 핵 전략에도 투영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발전 등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 대한 도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경우 우라늄의 농축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핵문턱 국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여기에 차기 미 행정부가 이란의 강경책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공세적 핵 독트린을 공식화한 북한 역시 글로벌 핵 확산 추동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이다. 글로벌 핵 질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 통제 협상도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뉴스타트 탈퇴법을 발의한 선례를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2024년 5월 미국이 진행한 임계 이하 핵실험은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를 계기로 글로벌 핵실험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물론 러시아는 미국의 CTBT 비준을 조건으로 동조약을 다시 비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전략 방향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비준 가능성 전망은 회의적이다. 한편 2019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를 계기로 미러중 3자의 핵 군비 통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주장을 미국에 유리한 접근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핵전력 격차를 강조하면서 3자 군비 통제가 전략적 억제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러중 차원의 군비 통제 협의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2025년의 미사일 군비 경쟁 양상도 주목되는 점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합의 위반 의혹을 명분으로 2019년 1월부로 INF 조약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동조약이 폐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우방국 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이 지난해 4월 중거리 미사일 발사장치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내 배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발사장치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일시 배치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INF 조약 탈퇴 이후 이 지역에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을 영내 전진 배치했다고 비판했으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해오판의 위험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배치 경쟁에 따른 미중 갈등 가능성이 고조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이후 러시아는 동조약에서 금지한 미사일의 개발 배치를 자체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장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일시 배치하자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해 7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독일의 SM-6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 배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미사일 군비 경쟁에 따른 갈등이 유럽 지역에서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극초음속 체계의 실전 배치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의 실전 배치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둥펑 17과 둥펑 27의 실전 배치로 인도태평양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타격 능력을 구축했다. 러시아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실전에 배치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사상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실전에 사용했다. 또한 2023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의 모의 발사 시험에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4일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중국 러시아 동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육군 해군 공용의 중거리 극초음속 활공체 개발, 육군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포대 실전 배치 추진, 재래식 신속 타격 체계의 해군 구축함 탑재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시험 비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미 공군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의 실전 배치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 대응과 함께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체계 및 무인기 위협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통합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지속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